아부다비 사디아트 섬 도로를 굴러다니던 중국산 자율주행차가 올 하반기부터 전부 빠집니다. 19대 전량이요.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한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그것도 현대차나 기아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경상북도 경산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만든 차예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미국 웨이모, 중국 바이두, 윌라이드 이 이름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한국은 늘 규제 때문에 못한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만 몇 년째 들어왔고요. 그런데 5일머니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짓고 있는 UAE가 굳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오토노머스 A2G, 길죠. 그냥 A2G라고 부르겠습니다. A부터 G까지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 회사가 UAE의 스페이스 42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791만 디르함, 우리 돈 약 110억 원. 달러로는 700만 달러 규모예요. 8월 초에 국내에 알려졌고 며칠 뒤엔 스페이스 42도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부다비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자기 이름 걸고 발표한 거죠. 110억이면 그게 뭐 대단해? 하실 수 있어요. 삼성 반도체 몇 조 원 수주 얘기 듣다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금액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밀어냈느냐가 핵심이에요. 스페이스 42는 아부다비에서 TXAI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1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죠. 누적 운행 2만 회 이상, 6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리면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중동 자율주행의 원조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던 차량들이 그동안 중국산이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일찌감치 깃발 꽂고 4년 넘게 선점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차로 바꿉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량. 솔직히 좀 짜릿하지 않으세요? 조선도 뺏기고 태양광도 뺏기고 배터리도 위태롭다는 얘기만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승부가 안 난 자율주행판에서 이미 자리 잡은 중국 차를 밀어내고 우리 차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10억짜리 뉴스가 아니라 상징성 100%짜리 뉴스예요. 차량 구성도 재미있습니다. 19대 중 8대가 로이인데 이게 운전석이 아예 없는 차예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엑셀도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구조 자체가 없어요. 9에서 11명 태우고 시속 60km까지 달리고 국산 화율이 96%입니다. 이 로이는 한국에서 완성차로 만들어 통째로 배에 실어 보내요. 나머지 11대는 현지에서 차를 조달해 개조하는데 기아 PV5 기반 5대, 카니발 기반 5대, 만버스 기반 1대입니다. 그런데 차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통합 관제 시스템, 원격 제어 콕핏, 스페이스 42 앱과 연동되는 호출 서비스까지. 차 팔았습니다가 아니라 서비스 한 세트를 통째로 깔아드립니다. 인 거죠. 차만 팔면 거기서 관계가 끝나지만 관제실까지 지어주면 그 나라 교통 시스템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중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운행은 사디아트 섬과 야스 섬에서 시작합니다. 사디아트 섬, 루브르 아부다비가 있는 곳이에요. 사막 위에 지은 그 하얀 돔 미술관. 야스 섬은 페라리 월드하고 F1 경기장이 있는 데고요. 둘 다 관광객이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검증한 뒤 2027년부터는 부르면 오는 수요 응답형 교통과 관광 셔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자,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야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좀 우프입니다. 한국 도로가 너무 험해서예요. A2G의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10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25바퀴 넘게 돈 거리죠. 임시운행 허가 차량 91대, 전국 13개 시도에서 실증했고요. 그런데 이 100만 킬로미터가 어디서 쌓였느냐가 포인트예요. 서울 청계천입니다. 경주 시내고요. 경남 하동 농촌 길이고 새벽 3시 반 구파발에서 출발하는 서울시 새벽동행 버스 노선입니다. 한지영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 눈, 배달 오토바이, 킥보드, 불법 주정차. 이 한국 도로 특유의 변수를 직접 겪으며 얻은 데이터야말로 누구도 흉내 못 낼 자산이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미국 피닉스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랑 퇴근 시간 강남에서 하는 게 같겠어요? 저쪽은 도로가 바둑판이고 차선도 넓습니다. 우리는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배달 오토바이, 인도 갔다 차도 갔다 하는 킥보드, 2중 3중 주차 사이로 겨우 빠져나가는 길. 여기서 100만 킬로미터를 굴렸다는 건 웬만한 상황엔 다 대응해봤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한국 도로 왜 이래 하면서 살았는데 그 짜증나는 환경이 수출 경쟁력이 됐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UAE가 원한 게 로보택시가 아니라 셔틀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두 갈래예요.
웨이모처럼 아무데나 부르면 가는 로보택시, 그리고 정해진 구간을 도는 셔틀. 앞쪽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뒤쪽은 상대적으로 빨리 됩니다. A2G는 처음부터 뒤쪽을 골랐어요. 한 대표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무인 택시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싸워 이길 승산이 낮다고 봤고, 그래서 공공 셔틀 같은 틈새를 노렸다고요. 현대차가 들어가기엔 시장이 애매하고 현장에선 누군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사각지대, 거길 정확히 겨눈 겁니다. 그런데 UAE가 원한 게 딱 그거였어요. 관광지 안을 도는 셔틀, 박물관에서 호텔까지 왕복하는 셔틀. 사디아트 섬과 야스 섬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8년 준비한 그림이랑 정확히 겹친 거죠. 세 번째, 통째로 다 한다는 점. 공동 창업자 4명이 전부 현대차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한 대표는 기계공학의 하드웨어 양산 담당, 나머지 셋이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둘을 한 몸으로 굴리려고 판을 짰어요.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여도 굴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발주하는 쪽에서 생각해보세요. A사한테 차 사고, B사한테 소프트웨어 사고, C사한테 관제 맡기면 문제 생겼을 때 서로 남탓만 합니다. 한 회사가 다 하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다른 얘기도 돌아요. 스페이스 40이 뒤에는 G42라는 UAE 최대 AI 그룹이 있습니다. 이 G42가 몇 년 전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았어요. 중국과 기술 협력을 끊으라는 요구였죠. 결국 중국 기업 지분을 정리하고 화웨이 장비를 걷어냈고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5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로이터, 엑시오스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도시 전체를 스캔하며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는 도로 구조, 건물 위치, 사람들 이동 패턴이 전부 기록됩니다. 안보 관점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 계약이 그 때문이라 단정할 순 없습니다. 공식 발표엔 그런 얘기 없어요. 다만 중국산 전량 대체라는 문구가 그대로 실려 나온 걸 보면 성능 비교만으로 결정된 건 아닐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미국도 중국도 아니면서 기술은 되는 나라,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정부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25년 11월 대통령 UAE 국빈 방문 때 협력이 논의됐고 그 자리에서 합작법인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올해 2월 A2G는 자율주행 분야 최초로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은 국가 핵심 기술이라 해외로 내보내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 첫 승인이 여기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중동에서 중국 차를 밀어내고 싱가포르에선 한국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 면허를 따서 그랩과 셔틀을 돌리고 일본 도쿠시마에선 로보택시를 굴리고 가이드하우스 2025년 자율주행 리더보드에서 세계 7위, 2023년 13일, 2024년 11위에서 올라온 한국 기업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4월 국내 증시 상장 첫 관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은 평가기관 두 곳에서 각각 A와 BBB 이상을 받아야 해요. A2G는 두 곳 다 BBB였습니다. 딱 한 칸 모자랐어요. 이유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정부 지자체 상대라 시장성을 증명 못했다는 거예요. 웨이모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안 판다는 거죠. 여기서 좀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소비자한테 무인 택시를 팔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택시 면허 제도 자체가 무인차를 전제로 안 만들어져 있고 원격 주행법은 아예 없습니다. 한 대표 말로는 미국은 금지 규정이 없으면 되는데 한국은 허용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 정부 실증 사업 말고는 매출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평가는 왜 정부 사업만 하냐고 물은 겁니다. 법으로 막아놓고 왜 못 넘느냐고 묻는 꼴이죠. 게다가 레벨4는 국제 인증 기준 자체가 없어서 우리 기술 이만큼 좋습니다를 증빙할 서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뭘 하기로 했느냐? 해외 매출로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하반기 싱가포르와 UAE 사업으로 시장성을 보여주고 재도전하겠다고요. 그 계획이 지금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4월에 해외에서 증명하겠다고 한 회사가 8월에 UAE 계약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물론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이 회사 작년 매출이 160억 원이에요. 전년 107억에서 50% 성장했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 1225억으로 국내 자율주행 기업 중 최대지만 한 대표 본인이 웨이모 일주일 예산 수준이라고 했어요. 데이터와 AI 학습 물량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도 시범 운행부터 시작이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50도 폭염을 센서가 어떻게 견딜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소식이 반갑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웨이모 코리아 법인을 등기했어요. 우리 안방에서도 곧 붙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기술이 중동에서 먼저 검증받는다는 것. 그것도 대기업이 아니라 경산에서 넷이 시작한 회사가 해냈다는 것. 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주영의 현대가 있었고 이병철의 삼성이 있었고 IT 혁명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왔다고. 그 계보 다음 자리에 자기 회사 이름을 새기겠다고요. 큰 소리 같죠? 그런데 8년 전 억대 연봉 걷어차고 나올 때도 다들 그렇게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좋은 소식이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나쯤은 끝까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셔틀이 사막 위를 잘 달려서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